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중국 전기차가 금년 1월 들어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작년 12월에 비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니오 자동차는 매출 감소가 55%, 리 오토는 50%, 그 다음에 리프 모터는 40%, 샤오미 그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샤오미가 맹긴 샤오미 오토는 20%, 엑스팽은 17%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12월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재고가 12%가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 이제 잘 나가는 전기차의 CEO들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누리던 전기차의 호황의 시대는 작년을 기점으로 끝났다. 엑스펑의 그 사장이 시아오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가 작년에 블러드 시 오브 컴페티션, 출혈 경쟁의 바다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패자 탈락을 하는 첫 해가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시장에서 못 견디는 업체들은 탈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리오토의 리시앙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은 터닝 포인트,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선 이제 중국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유럽 시장에서 뭐 관세 때리는 걸 떠나서 3년 내지 5년 됐어요. 이제 중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산지. 처음에는 뭐 쌩쌩 잘 굴러가고 뭐 기름값도 안 쓰니까 좋아했는데 자동차라는 게 한 3년 내지 5년 되면 그때부터 슬슬 말썽을 부리거든요. 좋은 자동차는 말썽을 적게 부리고 허접한 자동차는 겉은 뻔들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썽을 부리는데 이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뭐 배터리가 뭐 앵꼬되질 않나, 뭐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그 다음에 중고 가격이 이 전기차에서 이 배터리 비중이 30~40%거든요. 근데 뭐 이 배터리가 개판이 되면 중고차가 리세일 밸류가 말이 안 돼요. 이거 이 차로 구매할 때 리세일 밸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싼 값에 샀는데 고치려 보니까 이 수리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특히 특정 그 전기차 브랜드로 이 바디를 찍어내잖아요. 그 멋있죠. 통째로 찍어내니까. 그건 조금 한 군데 긁히고 나면 전체를 가려야 되니까 서서히 중국 소비자가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중국차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시장 경쟁을 거쳐 성장이 아니고 정부 보조로 저렇게 막 성장을 하고 좀 과잉 생산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히 성장한 만큼 급격히 쇠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국 시장은 못 들어가죠. 유럽 시장에서는 추가 관세 때리다 그렇죠. 동남아 시장, 라틴 아메리카 시장은 크게 뭐 구매력이 약하니까 K 마켓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비아디가 들어오고 또 다른 후속 중국차 브랜드도 들어온다 그러는데,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주위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뭐 지금 자유무역의 시대 아니냐. 중국의 값싸고 질 좋은 비아디 들어온 걸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라고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 또 가장 또 많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뭐 비아디가 소형차 뭐 모델 2개 갖고 와서 팔려 그러면 뭐 소형차 시장은 어차피 뭐 우리 뭐 현대기아도 관심이 없으니까 내주고 중형차하고 뭐 고급차 시장을 우리가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자유무역의 실명자입니다. 저도 국제경제학을 한 사람인데, 근데 흔히 지금 베이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자유무역은 무조건 외국 물건 들어오면 그냥 뭐 관세 장벽이나 그런 거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자유무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상호주의예요. 우리가 상대국 상품한테 물건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물건도 상대국 시장에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K-오토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죠? 한때 잘 나가던 우리 K-오토가 지금 거의 손 털고 나왔잖아요. 사드 사태로 중국의 전반적 분위기가 엔타이 K-오토로 갖고 우리 K-오토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 K-오토가 중국 시장에서 자일반, 타이반을 쫓겨났는데, 그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자율목이니까 뭐 가성비만 좋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자율목 시대 소비자는 뭐 값싸고 좋으면 사야 되지만 그거는 옷이나 냉장고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가끔 소비자는 영혼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K오토 그렇게 좋고 세계를 제패하는데 일본 시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일본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두 번째 이슈는 자동차 시장은요. 서브 컴팩트, 그 다음에 이제 중형차 시장, 고급차 시장이 있는데 서브 컴팩트 소형차 시장이 뚫으면은 그 한국 자동차 소형 시장을 뚫은 그 외국 기업이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중형차 시장 가고 고급차 시장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 K오토가 미국 시장에 들어간 거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80년대 포니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 이제 서브 컴팩트카하고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나 이제 마이너리티가 타는 차였는데라고 우습게 봤죠. 미국 그 빅세대 GM이나 포드가. 그런데 이게 몇십 년이 지나고 한국 자동차가 중형차 시장이 아니고 고급차 시장을 이제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적인 애가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대통령 전용기업에 우리 제네시스를 타고 왔잖아요. 그 정도면은 이 고급차 시장에서 벤츠, BMW 눌렀다는 얘기예요. 우리 K오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전기차는 어려운 게 아니고 작년에 뭐 대량으로 저가로 해 물건을 쏟아내는 중국의 주력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 외신에 보면 China's firms, 그러니까 중국이 잘 나가는 주력 기업이 뭐 캐시가 부족하고 출혈 경쟁하고 뭐 그다음에 근데 이 통계 수치를 보니까요.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의 주력 기업이 적자나 기업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 그래프에 보시지 23%가 적자를 봤는데 이거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차이나한테. 왜냐면 2019년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는 이 주력 기업 중에서 적자 기업이 8% 있는데 불과 한 5년 사이에 23%로 팍 뛴 거예요. 이게 경제가 나빠지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주력 기업은 저 그래프에 조그만 글씨로 명시되어 있듯이 A-share Chinese company라고 대개 이제 상하이 주식시장하고 선정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의 한 5천 개의 기업을 말하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국에 잘 나가는 주력 기업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별로 보면 이게 적자의 늪에 빠지는 건데, 전 이제 순이익이 이제 적자냐 흑자냐 얘기하는데 그 골칫거리인 부동산은 마이너스 160% 적자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 기업도 안 좋아요. 이번 테크, 그것도 마이너스 26% 적자고, 그 다음에 기초 소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뭐 태양광, 배터리들, 기초 소재 이것도 잘 나가다가 들이 꽂아갖고 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4%, 그 에너지도 마이너스 9%입니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거는 오른쪽에 몇 개 있는데 그 제일 오른쪽이 뭐 데일리 컨섬션, 뭐 배달업, 뭐 식품 배달업 이런 게 뭐 그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주력 기업이 지금 후들후들 되고 있는 거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세계를 제패하자 중국의 태양광 기업이 대표 주자가 사진에 보이는 신트 에너지 코퍼레이션이거든요. 이 선도 기업이에요. 이 태양광 패널 맹기인데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맹기는 기업인데 그 사이에 잘 나가는데 작년에 5억 불 적자입니다. 그러면서 요 기업이 맹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무려 잘 나갈 때에 비해서 60%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건 생산 원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잉 생산으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기업 치앙키 리튬, 이건 진짜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리튬을 맹기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무려 10억 불을 손실을 봤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안강철강, 이건 뭐 중국에서 잘 나가는 최대 철강인데 이것도 뭐 10억 불 이상 막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뭐 선방하는 중국 기업도 있더라고. 텐센트는 영업이익률이 한 20-30%로 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중국 경제 문제냐 하면은 뭐 외운행 아니죠, 중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중국 주력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나빠지면은 적자로 전환되면은 원가 절감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살아남으려고.
원가 절감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인원을 감축하는 거예요. 해고하는 거예요, 근로자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뭐 임금이나 연봉을 깎고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는, 해고당한 근로자는 쉽게 말하면 가계 수요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돈을 써야지 중국에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나는데 사회적인 수요가 안 늘어나는 거죠.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소포가 텍사스에 사는 어느 사람한테 배달이 됐는데 발신인이 없어요. 하얀 포장인데 뭐 차이나 포스트라고, 그러니까 중국 그 우체국이라고 딱 찍혀 있는데 이걸 뜯어보니까 저 사진에서 보시는 식으로 이 비닐 종이에 저는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스테리한 씨앗이, 정체불명의 씨앗이.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관계단계 신고할 거 아닙니까? 이 받은 미국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신고 들어온 게 보면 어떤 정체불명이죠. 똑같이 중국에서 날라온 정체불명의 소포를 보니까 무슨 액체가 무슨 컨테이너 속에, 용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신고한 사람들 이야기 되면 이 겉면에는 요게 무슨 주얼리, 보석이다, 장난감이다, 요런 식으로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뜯어갖고 이제 신고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 이가 난리 나갖고 이걸 놔둬, 절대로 열지 마라, 이거를. 뭐 이걸 열지 마라 그러면서 미국의 동식물 검사 센터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보내고 난리 났고, 저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텍사스주의 Agricultural Commissioner인 밀러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게 텍사스 주민들한테만 절대로 이런 거 있으면은 열지 말고 단계 신고하라고 그럴 뿐 아니라 미국의 50개 주 모두한테 연락을 해갖고, 주정부한테 연락하고, 차이나에서 온 어떤 정체불명의 소포는 열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국경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 간에는 국경 통과가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제가 가보니까 캐나다 세관이 철저히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프레시한 후리츠, 그러니까 생과일이나 생동식물이 있나를 철저히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동식물 뭐 전염병이나 이런 해충, 병충해가 이렇게 국경 간에 이동하는 거 싫어하는데, 저 씨앗이 오는데 저 씨앗이 뭔지 모르고 미국 아메리칸이 아무 생각 없이 저거 미국 가든에 심으면 저거 미국 어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차이나에서 미국 텍사스로 이런 미스테리한 소포가 날아간 뿐만이 아니고 이유는 지금 난리 났어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는 지금 뭐 태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800불 이하 면세를 뭐 일시 철폐하고 미국의 우체국이 차이나에서 오는 소포 취급 안 했다 그러는데 여기 한 이틀 만에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눈치 보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800불 이하 이 태무에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서민층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너무 정치적인 반발이 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멈칫해갖고 일단 홀딩 시켜놨는데 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트렌드는 미국이나 EU나 온라인상으로 싸구려 차이니스 물건이 너무 많이 몰려온다. 이건 뭐 not welcome이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듯이 EU가 중국에서 몰려오는 저가 상품을 막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는데, 작년 한 해만 48억 불어치 저가 온라인 물건이 EU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가는 23불 이하입니다. 우리만 한 3만 원 이하 물건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EU 27개국으로 1200만 개 저가가 뭐 차이나에서 와서 기어 들어가는데, 이거는 2023년에 2배, 2022년에 3배로 막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하고 똑같이 급증하고 있는 거. 미국은 한 15개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집행위가 뭐 쉐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다가 EU의 디지털 서비스 액트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EU의 어떤 디지털 서비스 액트는 뭐냐면 온라인 오는 물건이 소비자한테 harmful, 그러니까 뭐 유해성 물건이면 안 된다. 뭐 건강이나 이런 데 나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위조품이면 안 되고, 특히 신강 위구르의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신강 위구르에서 강제 노역으로 맹긴 코튼, 목화를 쓴 옷은 안 되거든요.
이런 거로 철저히 검사하겠다.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27개국 회원국 관세 당국한테 다 연락을 하고 이거 철저히 검사해라. 그러면서 이제 EU의 디지털 서비스 액트에 하면 이걸 위반하는 게 하면 최인의 글로벌 수입의 6%까지 벌금을 때릴 수 있다고 이제 EU도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이제 규제하려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EU 집행위는 야 이거 156불 없이 면제 저거 이제 트럼프가 800불이야 면제 철폐한 거 똑같아요. 저거 철폐해달라고 EU 의회에 이렇게 상정했는데 EU 의회가 이렇게 꽁짝꽁짝거리게 있나 봅니다. 의회가. 근데 뭐 요거만 철폐하고 관세만 징수해다 한 10억 유로, 10억 불 정도 추가적인 관세 수입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 또 이유는 하나 개발한 아이디어가 야 이거 중국에서 막 들어왔고 뭐 미국 세관도 마찬가지인데 세관 직원들 뭐 가로하고 힘들고 업무 가중되는데 중국에서 오는 저가 온라인 물건에 대해서는 세관 취급료를 받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